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인생을 배운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테마는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친구야 어딨노? 친구야 어딨노?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요, 먼저 이 그리움 있죠? 그리움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루하루의 여러분들의 일상, 하루하루의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저의 중학교 친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친한 절친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수의 텃밭이라 하죠.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에 선문시장이 있습니다. 이 선문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정치에 뛰어든 검찰총장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해서요,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움 있죠? 그리움이라고는 말 있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움이라든가 그립다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인류가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갖고 태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리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특히 누구가 자세하게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막연히 그것을 향하는 뭐라 할까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아린다 그럴까요? 아린다 그럴까요? 아리는 감정이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합니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미시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거의 몇 년간이나요, 전염을 시키더니 이젠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생기고요, 또 거기에 생활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따로따로 지내다 보니까 이젠 서로 간에 그리움만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여러분들 매일 인사하고 매일 눈을 마주치는 가족들, 또 매일 만나는 이웃 사람들, 그리고요, 우리의 사소한 일상들이 그동안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요, 행복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떨어져 지내면서도 그래도 마지막 보루인 양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조그만한 끈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리움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구 시내 북쪽에요, 조그만한 개천이 한때 흘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메워져 가지고 복개가 잘 되어 있죠. 보이지 않죠. 그 개천가에 살고 있었던 나의 애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오늘따라 그리워집니다. 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내내 그리워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모든 게 좀 비슷했습니다. 나와 좀 몸체구도 좀 비슷했고 또 키도 좀 비슷했고요. 아무튼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절친이었죠. 근데 그 친구는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성격이 좀 살가웠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잘 웃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인기가 참 많았던 나의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같이 흥사단 아카데미 동아리 그런 활동도 좀 했고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을 공부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모임도 갖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된 것 같습니다.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이 친구, 우리 둘이 사관학교에 들어가지 않을래? 어제 우리 공무사관학교 선배가 학교에 와서 공무사관학교 PR을 했는데 생도생활이 참 재미있는 것 같더라. 우리 같이 지원하지 않을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의기투합했어요. 결국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나는 떨어지고요. 나의 친구는 합격했죠. 비행기 파일럿이 되려면 눈이 특히 좋아야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눈검사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가 기준에 미달이 돼서 떨어졌습니다. 암실에서 하는 검사였죠. 그래서 이듬해 공무사관학교에 입학한 친구는요, 생도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어요. 오래간만이라고 나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은 그 모습이 포옹하는 것도 직각이었고 밥 먹는 것도 직각이었고요. 모든 것이 다 직각이었죠. 안타깝게도 내 친구는요,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3학년 때 외동이라고 하는 이유로 중도 자퇴해버렸습니다. 어릴 때 꿈이 산산이 부서진 내 친구는요, 그 후에 거상의 꿈을 꾸고 대구 선문시장에 있는 포목상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 친구는 소식은 알 수가 없죠. 성은 허식이고요. 이름은 외자입니다.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허종이 되겠죠. 그죠? 친구야, 어딨노? 그립다. 여러분들 선문시장이라고 하는 곳 아십니까? 대구에 있습니다. 보수의 단골 텃밭이죠.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좀 재미나는 곳입니다. 시장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생기가 확 돌 정도로 억센 사투리가 대단하죠. 여기저기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기운이 펄펄 솟는 것 같아요. 경상도 민심을 보려면 먼저 대구에 있는 선문시장을 가보라 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6.25 때는요, 6.25 사변 때는요, 북한군이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분지 도시가 아닙니까? 앞쪽은 앞산, 뒤쪽은 뒷산이라고 할 정도로 주인 정신이 상당히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엄연히 산 이름이 있습니다. 비설산, 팔공산 이런 명칭이 있는데도 이렇게 앞산, 뒷산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굉장히 좀 주인 정신이 있는 그런 어떤 민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4명의 전직 대통령과 끈끈한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대구라고 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서문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현 시국으로 좀 관심을 한번 돌려보기로 하죠. 한 사람의 그 당찬 검사가 나타났습니다. 온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죠? 보수 중도의 표상을 내걸고 정치에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의 상식이라는 기치를 달고 출범을 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진보의 중심지 광주를 다녀왔고요. 보수의 텃밭, 아까 얘기한 대구도 다녀왔습니다. 그 대구의 선문시장 방문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부산 자갈치 시장은 또 어땠습니까? 거기서는 막 킹크랩,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킹크랩을 들고 상인들을 위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 돼지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시민들한테 다가섰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감사원장이 있죠. 보수당에 입당하자마자 이튿날 연고지 부산 하천변에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쓰레기를 줍고 또 최근에는요 구미도 갔다 오고요 경주 월성 원전까지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출입니다. 무능하고 불공정하고요 정의롭지 않는 환경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이라면요 내년 3월 9일은 분명히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요. 정의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히 뚫어줄 만하지 않겠습니까? 월성 원전도 그렇고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요. 큼직큼직한 그 종이 덩어리를 도려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명한 대중가수 나훈아가 있잖아요. 나훈아의 그 대한민국 어게인과 같이요. 다시 한번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고요. 다시 한번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되고 다시 한번 행복한 우리네 가정이 되도록 밝은 서광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예, 인생을 배운다.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